국가직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봤었어요. 아마 올해도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볼 것 같아요. 저는 오전조였는데 오전조는 아침 8시까지 가야 되고 오후조는 오전 11시 반까지 가야 돼요. 저는 지방에 살아서 8시까지 절대 도착을 못해서 전날에 혼자 모텔에서 자고 갔었어요. 그리고 일산 킨텍스가 생각보다 가는 길이 어렵더라고요. 길 자주 잃는 분이라면 아침에 전날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전조는 3명 이렇게 보고 오후조는 5명인가 6명 이렇게 봐요. 그리고 오전 3명 중에서 몇 번째인지는 일산 킨텍스 들어가서 이름표를 받으면서 알 수 있어요. 저는 2번째였습니다. 2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를 들고 대기장에 들어가면 한 500~600명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자기 자리 찾아서 앉아있고 보통 거의 다 면접책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면접책 보면서 한 20~30분 정도 있으면 통제하시는 분들이 와서 통제 자리에 다 앉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평정표하고 면담, 면접 자료, 면접 과제를 줍니다. 면접 과제는 한 과제에 5줄 정도 글 쓰는 건데 5줄 다 줄글로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문장으로만 써도 되니까 문장이 아니라 그냥 단어 정도로만 써도 되니까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과제는 첫 번째는 조직원들이 다투거나 불화가 있었을 때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가였고 해결한 경험을 쓰는 거였고 두 번째는 우정사업본부가 지금 적자인데 우편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 상간에만 7% 인상하는 것과 전 지역에 5% 이상하는 것 중에 어느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였어요. 저는 첫 번째는 알바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이 더 많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청소도 하는 곳만 하고 안 하는 곳은 계속 안 해서 제가 직접 자기 사무가 무엇인지 정하고 하기 싫은 청소도 요일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썼었고 두 번째는 우체국 공익기업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도서상관 지역이라고 차별화하는 거는 공공기관으로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5% 전 지역에 5%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썼었어요. 근데 제가 옆에 사람 이게 종이가 이렇게 2개가 겹쳐져서 은행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은 뒤에 파란색으로 남는 거 있잖아요. 그 종이에요.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이걸 화이트로 써서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화이트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뒤에 자국은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옆에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하면 부정행위로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20분 동안 쓰고 나면은 걷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 순서부터 5분 발표를 쓰는데 5분 발표 쓰는 대기장으로 가지고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대기를 합니다. 또 대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고 또 5분 과제 쓴 거를 정리하고 또 이때 책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과제 책 보고 또 자기가 쓴 면접 과제가 발표하라고 하거든요.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도 30분 동안 수다 떨고 읽고 하다가 5분 발표하는 곳으로 갔었어요. 5분 발표하는 데 들어가면 이렇게 4줄씩 제 문제는 첫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거랑 관련된 공직 가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국가의 노력 이런 걸 쓰는 거였고 두 번째는 어떤 공무원이 횡령을 하는 사례 기사 이런 게 있었고 이와 관련된 공직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10분 동안 씁니다. 5분 동안 발표를 할 것을 10분 동안 써야 돼요. 10분 동안 쓰고 그리고 5분 발표 면접관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면접관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동안 한 10분 정도 있거든요, 시간이.
10분 동안 이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이렇게 달달달달 연습을 한 다음에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은 들어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분이 끝나는 땡 소리가 나고 나가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땡땡번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부터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떨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물 좀 마시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물을 마시면 이렇게 마실 것 같아서 물은 안 마시고 그냥 괜찮다고 하고 그냥 읽었어요. 저는 뭐라고 썼었냐면 첫 번째 사례에 관련된 공직 가치는 민주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성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란 뜻입니다. 대한민국 선포 제1조는 대한민국의 민주국가이다. 그만큼 공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탄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국민의 의견을 올리고 일정수의 사람이 동의하면 국가가 이에 대한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투표 시에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투표 이후에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약해지는데 이렇게 국민이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성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공정성을 생각했습니다. 공정성이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으로는 첫 번째로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들이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서 이렇게 사익을 추구하고 횡령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에게 따끔한 질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로 다른 직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를 보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사익을 추구하고 횡령하는 사례를 보아도 익명성이 지켜질지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잘리지 않는 만큼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확실히 신고할 수 있고 익명성이 지켜지는 제도를 확실히 만들어서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공무원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왜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익에 어긋나는 사익을 추구하는 직장 동료를 보면 불의를 참지 않고 고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면접관 분들이. 그래서 정말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5분 발표에 대한 질문은 적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말했던 것 중에 국민청원 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있냐고 여쭤보셔서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서명을 하거나 청원을 하거나 그리고 또 동료인 직장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고발할 수 있겠냐고 해서 공직가치인 공정성을 생각하고 또 책임감이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꼭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싱겁게 끝나고 되게 말을 계속 못 알아듣겠다고 말이 너무 빠르다고 막 계속 했어가지고 그냥 죄송하다고 그랬었어요. 그 후에 면접 과제를 물어봤는데 두 번째 거 설명해 줄 수 있냐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어떡할 거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우체국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혜택을 주는 기관이므로 도서 상간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라고 해서 차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에 있는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고 또 도시 지역에 있지만 자주 안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는데 도서 지역에 있는 분들만 가격을 올리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왜 죄송하다고 하냐고 공무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존재지 사과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다고 했었어요. 우체국이 다른 은행과 달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공공기관의 성격이 띠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우체국은 다른 은행들보다 좀 더 소규모인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또 좀 더 친근한 이미지고 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만큼
하는 게 공익을 위하는 점을 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더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랬더니 우체국은 도서 지역에 많이 있는데 도서 지역에는 이렇게 우체국이 없으면 독점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많다고, 이렇게 은행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도 도서 지역에 적자임에도 있는데 이게 공정성을 띠는 거라고, 공익성을 띠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거에 대해서도 뭐 물어봐서 설명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알바 얘기하면서 알바 무슨 알바 해봤냐고 해서 저는 뭐 커피집에서도 알바해봤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해봤고 음식점에서 서빙도 해봤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고객님들이 컴플레인을 건 적이 있냐고 해서 고객님들이 컴플레인 건 적이 있다고, 음료가 맛없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해서 죄송하다고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고 해서 다시 만들고 드렸다고 했더니 저보고 왜 자꾸 죄송하다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알바할 때 배울 때 죄송하다고 말을 하라고 배웠는데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꼭 참고 꼭 참고 네 이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 질문으로는 뭐 A 집단하고 B 집단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데 A 집단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셔가지고, B 집단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A 집단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겠다고 했더니 왜 또 미안한 소리를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지만 그러면 그래서 다르게 해결할 수는 없냐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A씨의 의견을 우선은 중점적으로 듣고 B씨의 의견도 취합을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더니, 아니 의견 취합하는 거면 자기가 듣고 싶다는 의견만 듣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공무원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말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중에 죄송하다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중에 합의점을 찾아서 말을 하겠다는 뜻으로 취업한다는 말을 한 거라고 했어요. 정말 조금 짜증났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 이거 떨어지면 진짜 갈 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벌써 말을 다 했다고, 벌써 면접을 다 봤다고, 해야 되는 질문을 다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물어볼 것도 없다고,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물어볼 거 다 물어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빨리 했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뭐 질문하고 상관없는, 면접하고 상관없지만 뭐 우체국을 이용해 본 적이 있냐고 여쭤보셔서 우체국을 이용해봤다고, 최근에 카드를 만들어봤다고 했더니 어땠냐고 하셔서 처음에 왜 만드냐고 물어보시고, 또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서 그냥 백수라고 했더니 카드 자꾸 안 만들어 주려고 하시고, 또 뭐 결국에는 그래도 한두 계좌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더니 만들어 주셨다. 처음엔 되게 귀찮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같은 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랬냐고, 그렇게 심드렁? 그렇게 넘어갔었고, 또 여기에 지원하게 된 이유랑 또 여기 들어오면 하고 싶은 직무를 물어봤었고, 자신의 장점, 자신의 단점도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해서 정말 공무원이 되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엄청 일찍 갔었어요. 한 3분은 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진짜
보고 전 진짜 미흡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집엔 계속 죄송하단 말을 왜 자꾸 하냐고 하고 너무 압박 면접도 심하고 말도 너무 빠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진짜 망한 줄 아는데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미흡을 받지 않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이렇게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 떨어지면 갈 데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진짜 막 겸손하게만 있으면 미움은 안 받는 것 같아요.